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핫한 뉴스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문자 일십한 한동훈이 아닐까 하는데요. 위선과 가식이라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돼 꽃피는 4월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총선 필승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게 그때 진실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패배를 원한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죠.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수차례 문자에 일십한 것은 이 비밀의 내막이 서서히 열린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신과 음모에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닐까. 총선 백서를 강력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총선 백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상황들을 총 정리해 봤을 때 한동훈은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지 않았던 그 이원석 검사와 원팀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감히 한동훈을 평가해 본다면 한동훈이 다음 대선에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대상으로 쉽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재명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꺾일만 하면 다시 일어서고 가장 얘가 김부선과 점 사건,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도 그렇겠지만 다른 정치인의 그런 사건이 얹어졌다라고 하면 그 정치인은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단식했던 이재명의 그 읍소 전략 기억나십니까? 체포 동의 안에 부결을 강력하게 원했던, 그러나 가결이 던져졌을 때 유창훈 판사 앞에 서서 좌쪽문을 나가달라 읍소했던 것, 그러고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닌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투사구팽 당했죠. 그동안에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늦춰오면서 봐주기 식이 아니냐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좀 종합해보면 이재명을 상대로 계속 부각이 되고 싸움 구도가 되고 내가 이재명과 싸울 대상이야, 내가 다음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야 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계속 살려두고, 그리고 내부 분열을 계속 조장하면서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것, 정말 보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동훈입니다. 자신의 차기 권력을 위해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 몰락을 조장하는 갈등을 만들었다. 김경률의 입을 빌어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그러면 이젠 동지는 아니죠. 한동훈의 정치적인 그런 행위는 이게 진짜 배신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끝났다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오늘이 시끄러웠냐면요. 한동훈의 일십 사건입니다. 이춘석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공적인 선거 지휘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나라고 입을 댔는데 그것도 내부 총질했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드러나는 내부 총질을 했다면 한동훈은 소음기를 장착하고 내부 총질을 했다라고 정리했었는데요. 한동훈이 오늘 하루 왼종일 배신자 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번이 아니랍니다. 여러 차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몸을 낮춰서 송구합니다. 대국민 사과 등 할 의향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하면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라도 뭐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씹었다라는 건
굉장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사적이고 뭐 공적이고 정무적인 뭐 논의 뭐 적절치 않다. 이거는 그냥 넘기더라도 그냥 이제는 한동훈이 왜 배신자라는 말을 듣는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송구하다. 아, 이거 어떤 처분도 받겠다. 그 더 이상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씹는다라는 것은 그냥 관계 접읍시다. 이런 것과 똑같죠. 문자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한동훈 위원장님 굉장히 예의를 갖췄죠.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드려 죄송하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그 내용을 전하는 거죠.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동훈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따르겠다. 검토해 달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낸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요. 1월 8일에 김경률 비대위가 6글자를 띄웁니다.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당과 정의 뭐 관계가 좋지 않다. 이때 김경률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뭔가 건강하지 못하는 관계,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이렇게 뭔가 쌓여 있는 듯한 느낌, 이것을 굉장히 좋은 관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고 그 뭐 사치와 난잡함 이런 것을 대변하는 어린 여왕이었죠. 여왕이 사형돼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찾아봤을 때 그 혁명의 합리화,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의 마녀 사냥식으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이라는 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일을, 그것도 내부자 김경률, 그 지도부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리고 121 사태라고 하는 이관석,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죠. 이 시점이 121, 딱 그 시점 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가 한 1월 18일 정도에 보냈으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들쑤셔지는 부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듯한 이런 기분 아닌데 내가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지. 나만 없으면 되는 일. 나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막 이런 관계들. 정말 형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문자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체 답을 안 했다. 쌩 깠다는 겁니다. 쌩 깠다는 거. 그러면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카톡을 읽고 그 숫자 1이 사라졌는데 답이 없다? 하루 이틀 지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둔 한동훈이 어떤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고 사퇴를 했니만이 유난 갈등, 1차 유난 갈등 때 나는 끝까지 총선을 끌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접는 상황에서였다. 그러면 당연히 답을 보냈어야 되는 거. 근데 문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정중하다 못해서 굉장히 저자세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일체의 답도 응답도 없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사람이죠. 안사람인 그 진 변호사에게도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도 일십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사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총선 필패로 가는 길을 스스로 택하지 않았나, 배신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다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렇게 좀 쉴드를 치는 부분이 이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김건희 여사가 수시 때때로 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과 사를 완벽히 구별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만약에 부적절한 청탁이나 뭐 공천 관련된 뭐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도 이 중요한 문자를 씹었다라는 것은 결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 총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선거판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그 박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했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판에서 정말 다들 너무 화가 난다. 진실이 어쨌든 다 떠나서 이제 대국민 사과,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사과하는 것을 받고 싶다. 잘못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슈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사과 좀 하겠다. 내가 어떤 거라도 사과를 하겠다. 방식은 네가 정해도 내가 다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일십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김건희 여사님한테 사과 좀 해달라. 지금 대국민 사과가 할 타임이다. 제발 나타나라. 그때 두문불출하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극적으로 뭔가 이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생각해서 많이 움츠려 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이 가서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겠다, 내가 어떤 방식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일십을 해버렸다.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반드시 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 선거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 그때 진짜 빼짝 말랐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안쓰러울 정도로 말랐다.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전하면 그 상황에서 그 상황까지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데 이 총선에서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이거는 배신을 맘먹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고 다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왜 한동훈을 두고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그 낙선한 후보들, 그리고 경합지에서 또 그 몇 표, 1000표 또는 뭐 5000표 내외로 낙선한 후보들에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격식 뭐 예 그렇습니다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들 잘 지냈어, 괜찮지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경호하시는 분들도 이리 와봐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 열려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검사 후배 검사들한테도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밥 좀 먹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애정을 담은 육두문자를 좀 많이 섞으셨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지는 않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만큼은, 유독 한동훈에게만큼은 한 번도 육두문자를 섞어 부르지 않았대요. 한동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만큼 남들과 다른 애정과 신뢰를 보였던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가 외국 순방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또는 색깔만 조금 다른 넥타이 사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 정도의 각별한 사이였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좀 보기 싫은 거네요.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무시하고 뭉갰다라는 부분에 분노를 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만큼 저저 아꼈는데 이게 뭐야, 미래 권력을 탐해서 나를 짓밟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이죠. 7월 5일 날 오세훈 시장과 동행식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 일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총선 기간 대통령실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다.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것을 논의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 아니다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성했다고 하지 않았냐, 약간 언짢음이 보였죠.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애써 말을 좀 아꼈는데 그 구성을 새로운 말을 넣거나 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 필요 부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발췌가 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갖고 전체를 재구성이라면서 마치 이 문자의 일십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작됐다라는 냄새를 풍겼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의 소통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에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다른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뜻을 밝혔다. 그리고 축하를 받았다. 한동훈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다. 그게 10초 통화. 두 번째 10초 통화입니다. 첫 번째 10초 통화는 그 공천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총선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하고 끊었던 게 10초 통화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대 출마합니다. 이걸로 10초. 근데 또 하나가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전화가지고 비례대표 출마하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나 굉장히 바쁘니까 30초 이내 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만 듣는 것, 소통, 상호 간의 그런 작용, 소통 작용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바탕이라는 건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펼쳐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원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2015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에 우리는 보수의 괴멸을 경험을 했었죠. 박찬대, 쿠판대 박찬대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 박근혜라는 이름을 끄집어 왔다라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대상이 국민이라는 말. 그럼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관계를 사적 관계 대 공적 관계로 답하는 데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죠. 내부 총질자 이준석 꺼지고 나니까 더한 총질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는 좌경류를 데리고 말이죠.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을 맡게 되면 그 다음에 스텝은 무엇일까? 골치 아픈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뿐입니다. 보수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음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물음조차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332번의 카톡을 했던 한동훈이 그 중요한 총선 기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문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이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것은 승리를 원치 않고 패배를 원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